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63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1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계묘년 병진월 경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신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의 경금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제일 먼저 봅니다.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고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금, 그래서 경금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보게 되면 쇠죠. 쇠도 그냥 무슨 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철금속도 있고 금은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금에 관련된 그런 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쇠라고 하는 개념 일단은 기운학적으로 봤을 때는 숙살지기를 의미하고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봄은 따뜻한 온기이지만 가을 같은 경우에는 좀 서늘하고 오싹한 느낌이 드는 그런 서늘한 느낌이죠. 그것이 바로 숙살지기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숙살의 기운이 있을 때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이 주관하는 계절은 가을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뭐 내일 공부하게 될 경금이 아니라 신금 또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방향은 서쪽 방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관하시는 백호가 됩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개념을 일단 내포하고 있는데 일단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은 양에 해당되는 금, 양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금.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 반드시 음이 있다. 음양은 하나의 태극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게 되어 있고요.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에 해당되는 금이다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되는 바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금에 해당이 되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는 차이가 있지만 일단 금방 말했던 경금도 쇠에 해당이 되고 신금도 숙살의 기운 결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가을 서쪽 백호 등등의 개념은 모두 경금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같은 오행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같지만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좀 강렬하죠.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같은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같은 것이죠.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강철, 무쇠 또는 원철 이런 것들에 많이 비유를 할 수가 있죠.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혀 가공되지 않은 광산이라든가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그죠? 순수한 그대로의 철을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신금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마친 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금? 예를 들어서 금반지 땅속에서 금 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하게 빼내서 가지고 반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귀걸이도 만들 수도 있고 예물 시계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황금 두꺼비 저도 한번 갖고 싶긴 한데 그다음에 황금 열쇠도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금? 그죠? 신금이라고 하는 음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거칠고 좀 단단하고 강한 그런 의미의 어떤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신금은 매끈하게 다듬어진 귀금속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물을 만들어야지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게 되겠죠. 그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호자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능히 경금을 단련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경금의 용도 쓰임이 생긴다라고 보지만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은 이미 가공을 마친 귀금속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봐서 신금을 단련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을 다시 불로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귀금속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는 것이죠. 신금은 귀금속인데 자기 신분 자체가 망각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금은 화가 왕해지는 것, 관살이 왕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신금은 오로지 임수로서 도세주옥 또는 세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임주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 용도, 쓰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오늘 공부하는 양금인 경금하고 내일 공부하게 될 음금인 신금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고, 경금은 기본적으로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경금도 간목을 쓸 수도 있고 무토도 쓸 수도 있고 뭐 임수도 쓸 수 있지만 기본은 정화 간목이고, 사주에 따라서 원령에 따라서 용신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원칙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주는 것이 기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월지라고도 하죠.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월령은 진월입니다.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주의 지지. 뭐 지지가 네 지지가 있습니다. 연지도 있고요, 월지도 있고요, 일지도 있고, 그다음에 시지도 이렇게 밑에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지지는 뭐니 해도 월지, 월령이 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월지, 월령은 왜 중요하냐? 이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근데 선생님, 뭐 추나 추동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 계절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은 사주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북이 공명할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왕세가 깨지거나 한열이 깨지게 되면 북이 영화가 아니라 비난, 빈천한 그런 쉽게 말하면 삶이 좀 폭폭한 그러한 사주가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이 사주 중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만 사주를 제대로 보고, 내 사주도 보고 내 가까운 이웃 친척들의 사주도 보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받고 상담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절대 자기 거 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남의 사주를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왜냐?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미국을 안 가봤는데 그냥 들은 풍을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 사람 운명을 간명함에 있어서는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물론 뭐 저도 실수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실력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타인의 명을 간명하는 것이 가장 좀 인도적이고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월령월지라고 하는 것은 왕쇠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왕쇠 한열은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꼭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월령 안에는 절기의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 그래서 진월은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죠. 이제 곡우도 지났고요. 청명도 오늘 포함해서 한 앞으로 3일 정도 5월 5일 어린이까지 하게 되면은 개묘년 병지를 마감하게 되겠고, 다음 이제 5월 6일부터는 개묘년, 그 다음에 정사월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 입하가 되면은 진월에서 어떻다? 4월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특히나 이제 앞에 들어온 절기가 중요하죠. 이 앞에 들어오는 절기가 뭐다? 월이 바뀌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올 때는 청명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는 입하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죠? 연이 바뀌는 기준이 뭐죠? 뭐 음력 1월 1일, 양력 1월 1일 등등등등 이렇게, 또 동지세수설이네, 또 입춘세수네, 이런 거 등등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24절기에서 앞에 나오는 것 있습니다. 청명, 고구, 뭐 이렇게 입하다면 뭐죠? 소만인가요? 그 다음에 뭐 망종,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절기에 따라서 월이 바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24절기가 그냥 명리학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음력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제가 알기로는 24절기는 양력 기준이다. 왜냐하면 음력 기준으로 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올해처럼 윤달이 끼어 있으면은 윤달이 끼어 있으면 이제 또 월이 또 확확 달라지죠.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24절기는 양력 기준이다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입춘 같은 경우는 2월 한 4일 정도 대략 들어오게, 물론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정해져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월이 바뀌는 기준, 연이 바뀌는 기준은 뭐다? 그렇죠. 24절기,
기를 가지고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진월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틀에 놓고 봤을 때 진이라고 해서 동방을 뜻합니다. 동쪽이죠. 이때는 계절로는 봄이 되는 것이고요. 모기왕한 모광절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진월은 이제 모춘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춘이라고도 하고, 개춘은 가을이죠. 개춘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봄이 해당이 되고 목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진월은 솔직한 말로 얘는 토왕절이죠. 하지만 진중에 을목계수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진술충묘월은 다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그런 계절이다. 진술, 충, 미월을 말하죠.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을 말합니다.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환절기,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환절기,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환절기,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환절기.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또 진월의 토는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죠. 그래서 토가 4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천간은 무토기토가 있겠고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있는데, 지지 4가지 토 중에서 가장 예를 들어서 비옥한 토가 어떤 토인가요? 라고 하면 바로 이 진토가 되겠습니다. 진토는 쉽게 말하면 저기 전라도 저쪽 가면 무슨 뻘 같은 데 있죠. 여자만이라든가 무슨 만에서 뻘이 있어서 뭐 철새 도래지 같은 데 가면 거기 딱지도 있고 막 이런 뻘 같은 거 있죠.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토를 우리가 진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사람들이 굶어 죽지도 않는다. 왜냐면 진월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게을르지만 않으면 산에 가면 풀이라도 떠먹을 수가 있는 그런 계절이 바로 또 진월이기 때문에 사주에 진토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온후독실하다 그럴까요? 사람이 정도 있고 베풀 줄도 알고, 물론 이제 사주에 따라서 재다신하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진토라고 하는 토의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시고요.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습토라고 했죠. 자, 오늘 일간 자체가 경금이죠. 경금 자체가 약할 때는 토생금해서 인성이 토로서 금을 생해 주는데, 토라고 해서 다 금을 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말했던 습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다. 천간으로는 기토, 지지로는 진토, 그 다음에 축토라야지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라든가 미토라든가 또는 술토 같은 경우에는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자, 경금이 일간이고 진월이 태어났으니 진월의 토는 비옥한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그래서 진월의 경금 모왕 자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월지에서 습토가 나를 생겨주니까 일간이 그렇다고 완전 신왕하다, 이 정도는 아니죠. 일간이 왕하려면 지지로 신주월 등에 이렇게 태어나서 그래야지만 왕해지는 것이지, 진은 일간 경금이 통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왕이라기보다는 약하지 않다, 불약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다시 지지에서 신금이라든가 유금이라든가를 보게 되면 그때는 신왕 사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토생금 해서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좀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 것은 맞지만은, 자,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되죠. 토후매금이라고도 하고요. 토다금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똑같은 말인데, 뭐냐? 토가 너무 많으면 토생금해서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땅속에 묻어버리게 된다. 금은 땅속에서 캐내가지고 불로 달궈가지고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땅속에 묻혀버리면 녹이 슬게 되고, 녹이 슬게 되면 경금으로서의 용도 가치가 없게 되겠죠. 아무리 인성인 토가 나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매금되게 되면 오히려 생하지 않으니만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재성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억제해야 되죠. 이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재극이죠. 재성으로서 인성을 극한다라고 해서 재극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극에는 2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용재
파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탐제파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탐제파인은 다시 탐제괴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인데, 용제파인은 제극인, 재성이 인성을 극해도 요거는 좋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탐제파인 또는 탐제괴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인성을 극함으로써 좋지 못한 경우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인성이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될 때는 재성이 인성을 억제시켜주면 이건 좋은 거죠. 이게 용제파인인데, 반대로 탐제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너무 약해서 인성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그 용신을 갖다가 재성이 극하는 것을 요거는 탐제괴인, 탐제파인이라고 하는데, 진월의 경금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탐제파인이 아니라 용제파인 하는 좋은 재근인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은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쓰임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정편제인 간목, 정제인 을목은 쓱 용도가 없겠고요. 간목이라 해야지만 토를 억제할 힘도 있겠고, 간목이라 해야지만 정화도 생지해 줄 수 있는 힘이 있겠죠. 즉 용신은 정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용신과 토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핵심 기능은 뭘 갖고 있다? 간목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목은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처덕을 볼 수 있는 사주, 그 다음에 남녀 불문하고 재성이 용신이니까, 편제가 용신이니까 사업가적 기질이라든가 어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귀할 수 있는, 특히나 요 정화까지 용도가 있으면 부귀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정화 갖고 단지 재성의 용도만 있다라고 하면 이거냐,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라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사주로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 세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양금이고요. 월지 있는 진토 또한 양토죠.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준다. 즉 일간 경금을 월지의 진토가 나를 생해주게 되죠. 생아자라고 합니다. 나를 생해준다고 해서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화자는 육친으로 보게 되면 인성이 되겠습니다. 인성. 자, 인성 안에는 정인과 또는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 것이니, 경금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편인격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다매금이 되지 않는 한은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라고 해서 모왕자상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인데,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자칫 모왕자상이 아니라 모왕자세가 모왕자쇠가 돼서 뭐가 된다?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초기 을목이 있고요. 중기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기 또는 정기라고 하는 무토가 있게 되겠는데, 무토 투출하게 되면 그냥 편인격에 토다 매금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을목이 투출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진중의 을목 투출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죠. 을목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제격이 되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를 억제하는 힘은 간목이 좋은 것이지, 을목은 토를 제거하거나 태하거나 또는 정화를 생조해 주는 공력은 떨어진다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월지 있는 중기인 개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얘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상관격이 되겠죠. 상관격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만약에 을목개수가 모두 천간에 투출됐다 그러면 초기보다는 중기가 힘이 세기 때문에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격으로 이렇게 논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무토가 천간에 다시 투출한다. 이거는 그냥 편의격으로 다시 본기가 더 세기 때문에 본기인 무토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일간 자체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화를 봐야 되죠. 어떤 화를 봐야 되죠? 정화를 봐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정화인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는 정화를 갖다가 수극화해서 날려버리게 되죠. 저 상관 좋은 역할을 할까요? 나쁜 역할을 할까요? 좋지 못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자, 이거는 정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진월에 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제 준방합이라고 해서 목의 기운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겠고, 그러다 보니 수의 기운이 조금 살짝 약해지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지에서 신금을, 이건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네요. 신금 있죠. 그래서 진월에 유금 또는 신금을 다시 얻게 되면 이거 경금이 아까는 불약이라고 했죠. 진월만 놓고 보게 되면, 근데 신금 일지에서 경신일주가 되게 되면 이거는 신왕사주가 된다. 반드시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병화는 물론 진월에 신금까지 있어서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좀 사주가 한습해졌을 때 병화로서 조후하는 용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차라리 개수가 이 병화를 슬쩍 통제시켜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금한테 병화는 7살이기 때문에 자칫 병화가 세력을 얻게 되면 경금은 병화에 의해서 극을 받게 되면 경금이 용도 있게 단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이상의 단련을 받게 되면 경금은 오히려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 간목 정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일지신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이 능히 편제인 간목과 정관인 정화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데, 이 병화 개수가 있는 것은 조금은 뭐예요? 아쉬운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신금이 있어서 진월의 경금이라 하더라도 진토는 습토라서 나를 생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금 자체가 통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월령에서 생주를 해준다 하더라도 불약의 약하지 않은 사주가 되는 것이지 신왕 사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일제 신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신일주 간여지동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고 강해진다라고 하면 간여지동도 나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자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신자진 수국을 완벽하게 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월은보다 토가 왕한 토왕절이긴 하지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는지 진유 합금을 이루는지, 또는 뭐죠?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는지, 인묘진 방합이죠. 또는 뭐 진술충기 토가 많아지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병자시가 되게 되면 신자신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개수가 엄청난 세력을 얻게 되겠고,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죠. 병화 2개가 있다 하더라도 병화 2개가 진월에 설기되고 수요에 의해서 극을 받게 되면 이 병화도 썩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묘목으로 병화를 생활해 주는 것은 공력이 매우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원국도 제가 좀 매우 아쉬운 점이지만은 이 사주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운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뭐 목운 갔을 때 인신상충되는 거 별로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수가 왕한테 다시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병정화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또 정사무기미로 가게 되면 화가 세력을 얻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화가 어떤 화, 7살 2개가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경금을 갖다가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피극을 받아서 경금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이후에 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또 사주가 또 더욱 한습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니 병자시는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축시는 진토, 신금, 축토, 경금이 축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축토 또한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능히 생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정화라고 하는 관을 얻었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간목이라고 하는 편제가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근데 관사론잡 아닙니까? 물론 관사론잡으로 또 볼 수 있지만 개수가 첩신하여 병화를 통제시켜 주는 것이니 이거는 거살유관 거살유관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얘를 갖다 제거시키고 정화를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신금이었으면 좀 더 공력이 컸을 텐데 개수이기 때문에 공력을 하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관사론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인시가 되면 총체적 난국이 됩니다. 토왕절에 물론 무토가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무토가 도출되지 않으면 상관격인데 진월에 무토 도출하게 되면 뭐다? 그렇죠. 이거는 편인격의 토후매금이 되는 것이고 인묘진 방합이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합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진이 있기 때문에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경금의 뿌리도 상하게 되는 것이니 내 뿌리도 날아가 버리고 토가 너무 많아서 나 매금시켜 버리니 이거는 진태양난 사면초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듯한 그러한 쓰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경진씨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경우에는 경금 자체가 비견 하나도 없고요. 진 있죠. 습토 2개. 일간 굉장히 이건 왕합니다. 왕한 것은 그냥 적절하게 그냥 칠사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통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냥 단순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이제 무관 같은 거 있죠. 군인, 경찰 뭐 그런 쪽 일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이모씨 같은 경우에는 오화 천간에 투출된 정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오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으나 중요한 것은 개수도 있고 임수도 있고 임개수가 천간에 많게 되게 되면 진하고 신의 임수개수가 다 통근하겠죠. 물론 갑인대운 때는 인신충 돼서 좋지 못할 것이고 정사무기미 때는 수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역시나 금수운 갔을 때 너무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겠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갑목은 얻었으나 정관인 정화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일간은 이건 굉장히 신왕하고요. 편제를 얻었고 뭐 관도 뭐 정화는 아니지만 이것이 왕해지는 건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개수가 병화를 계속 통제하고 있으니 가살위권이라고 해요. 가살위권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살위권 칠살이지만 통제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나의 권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병화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개수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살위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이 이제 화운 갔으면 좀 더 좋을 것인데 사주 원국이 조금 괜찮다 하더라도 화운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남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울려씨도 뭐 그렇고요. 정예씨 같은 경우는 정화를 얻었지만 역시나 뭐가 없다? 간목이 없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기가 조금은 부족한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